안녕하십니까. 상부선 평가 간능검사 115페이지 냉동품 중에서 하겠습니다. 24일은 간능검사 들어가면서 하루페루, 신선냉장품, 냉동품 중에 어페루, 선별이 어떻고 잔물이 어떻고 그 다음 건조, 유소가 어떻다 하면서 온도까지 다 가면서 냉동에 지질, 산소와 지질은 결합되면은 산패가 일어난다 이것까지. 그리고 중심온도는 어떻다, 간능검사는 중심온도라고 그랬습니다. 핵가형 참치류의 중심온도는 마이너스 40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냉동할 때 변화가 되는 것은 어떠냐? 냉동할 때 변화되는 건 9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95페이지, 96페이지 보면 핵감용 참치의 동결지상 시 미오글로빈의 산화로 갈색의 메트마이오글로빈의 변화가 있다. 그래서 핵감용 참치육의 변색은 마이너스 50도에서 마이너스 55도 온도에서 저장하면은 참치육의 핵감용 참치육의 변색이 방지됩니다. 이것이 작년 5회 2차입니다. 5회 2차 96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냉동품에 대한 합계 기준이야 참치용 핵감은 중심온도가 마이너스 40이지만 이 냉동할 때 핵감용 참치가 변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55도에서 마이너스 50과 마이너스 55도 C에서 보관하면은 변색을 방지됩니다. 이게 작년에 5회 2차 문제입니다. 그러다 그 정도 하고, 보통 간능검사에서 핵감용은 간능검사에서는 중심온도 마이너스 40도 C 이하에서 보관해야 됩니다. 이하에서 들어가야 합격 기준입니다. 이거하고 헷갈려가지고 못 적은 사람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1점 2점 왔다 다는 상황이었는데 서론본론 결론까지 해가지고 적으시면은 점수를 확실히 받았지 않았나 이 생각도, 안타까운 생각도 합니다. 어차피 결과는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지금 물론 합격은 했지만 다시 이제 들어가서 시험을 본다 이런 생각으로 많이 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냉동품 간능검사 중에 연육입니다. 일단 볼 때 115페이지입니다. 많이 안 나갑니다. 연육을 볼 때 항목을 먼저 보십시오. 행태, 색택, 냄새, 잔물, 육질, 온도. 합격 기준은 행태는 고기 가림이 연마 상태가 보통인 것, 보통입니다. 이상인 것. 색택은 색택이 양호하고 변색이 없다. 양호입니다. 우랑도 아닙니다. 양호입니다. 이런 거. 냄새, 신선하고 이치가 없다. 이치, 이상한 냄새 같은 거. 잔물, 뼈 및 껍질 그밖에 햅잔물이 없다. 없는 것. 육질, 절곡 실험 C급 이상인 것으로 육질이 보통인 것. 아주 특이하죠. 보통, 양호, 보통 샀고. 온도, 제품 중심 온도가 마이너스 18도 이하인 것. 이런 걸 하나하나 보면서 적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담닥식이 더 뭐가 시험에 나오면은 선택을 셀렉트 하는 거라든지 되는데, 이게 행태가 연마 상태가 보통 이상인 것, 이거하고 연마 상태가 양호, 우락, 보통인데 양호 이상인 것, 이렇게 바퀴가 놓으면 OX도 X가 나와야겠죠. 그런 것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볼 때 시간 날 때는 보고 암기할 생각하지 말고 머리에 각인을 시키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행태, 보통. 행태는 보통인데 색택, 양호. 육질, 보통이네요. 그러니까 색택은 양호입니다. 행태와 육질은 보통입니다. 물론 육질은 절곡실험 C급 이상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보통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제가 책에 적습니다. 색택은 양호 이렇게. 그래야 나중에 암기할 때 눈에 탁 띕니다. 만약에 색택이 보통이고 변색이 없는 것, 그러면은 그냥 떨어지는 사람은 대강 보니까 보통 맞네, 변색이 없네 하고 넘어가요. X인데 왜? 보통이 아니고 양호잖아요. 지금 듣는 분들 막 웃죠. 설마 그렇게 공부할까 이러지. 아닙니다. 하나하나 시간 날 때 핵심적인 시각에서 시험 놓을 때는 어떻게 변질 그리고 변형해가지고 낼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OX 문제는 그렇게 지금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조류입니다. 그 냉동품 중에 해조류입니다. 물론 제품 중심 온도는 마이너스 18도 이하입니다. 항목은 합격되려 그러면은 일단 항목부터 봐야겠죠. 행태, 색택, 선별, 잔물, 온도입니다. 합격은 행태는 해조류니까 조체 발육이 보통 이상이고 손상 변형이 심하지 않은 것, 이런 거 특징입니다. 고유한 색들 가지고 변질되지 않는 것이 색택입니다. 여기서는 뭐 고유한 색택인데 뭐 색택이 향하고 이런 말이 없잖아요. 고유한 색택. 위에 연육하고도 똑같은 색택인데도 합격 기준은 다릅니다. 고유한 색택을 가지고 변질되지 않는 거하고 변색되지 않는 거. 연육은 색이 변색이 안 됐다는 거고 얘는 변질되지 않는 것입니다. 변질, 부패, 변질. 변색은 색깔이 변하는 것. 고유한 색깔이 변한다는 겁니다. 선별, 파치품, 중해엽 등의 혼입이 적고 다른 해조류 등 혼입이 거의 없는 것. 앞에는 파치품, 중해엽은 적고 다른 해조류 등 혼입은 거의 없다 이런 말. 그 다음에 잔물, 토사 및 이물질의 혼입이 거의 없는 것. 온도, 제품 중심 온도가 마이너스 18도 이하인 것.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리면요, 경매사 지금 우리가 내일까지 접수죠. 14일까지인가. 경매사 접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강의 듣는 분 다 했겠죠. 수품사 있잖아요. 1차는 경매사하고 수준이 뭐 비슷하다 할 수도 있습니다. 난이도를 떠나가지고. 근데 수품사는 범위가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2차가 적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한 그 공부량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경매사 공부하면서 2차까지 이렇게 수품사 제 강의를 제가 경험은 이제 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데 한 개 한 개 해놨고 나면 수품사 2차도 쉽게 넘어갑니다. 합격합니다. 근데 지금 안 하고 이 경매사 기준만 공부하다 보면은 한 50만 넘기고 나중에 법령 유통론에서 한 7, 80 넘겨 합격하겠다 하면은 수품사는 무조건 떨어집니다. 물론 경매사가 보기 위해서는 금방 말대로 사무소 평가는 52점만 넘기고 52점 그러면 10문제에다가 13문제면 52점이죠. 맞죠? 25문제니까 맞죠? 13문제만 맞추면은 52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점 빵꾸 난 거는 그 법령이나 유통론에서 합하면 되겠죠. 합격합니다. 2차도 합격하고요. 모의경매니까. 근데 수분사는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수분사는 이 상구성 평가, 이게 수학 품질과 등급 판정 실무잖아. 그죠? 이걸 안 하면은 수분사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이 수분사 2차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수분사 1차, 2차인데, 나 경매사 안 해! 이런 사람은 굉장히 나중에 후회를 합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직까지 기회가 있으니까 내일까지 접수니까 접수해가지고 경매사 따시기 바랍니다. 수분사보다는 그 난이도가 조금 범위는 그 상부선 평가 말고는 범위가 좁습니다. 그러니까 좀 따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냉동 붉은 대게 중에 액젓입니다. 역시 중심 온도는 마이너스 18도입니다. 붉은 대게는 색택, 작물, 항미, 옹도가 있습니다. 항미는 고유한 항미가 양호한 것. 토사 폐각, 대게니까 토사 폐각 이물질이 없는 것. 그리고 고유한 색택을 가진 것. 고유한 색택을 갖는 것. 다 맞틀립니다. 고유한 색택. 아까 전에 그 연육은요, 색택은 색택이 양호하고 변색이 없는 것. 해조류 색택은 고유한 색택 똑같네요. 변질이 안 되고. 얘는 고유한 색택을 가지고 있는 것밖에 없네요. 항미는 고유한 항미가 양호한 것. 자, 그 다음 의육연제품입니다. 의육연제품. 의육연제품은 합격 기준이 있지만 행태가 항목이 중요하죠. 역시 온도는 제품의 중심 온도가 마이너스 18도 이하인 것. 이하입니다. 행태는 색택은 잔물은 탄력. 아예 탄력이 또 들어가 있네. 그죠? 탄력. 자, 탄력이 양호한 것. 그리고 잔물은 없는 것. 색택은 고유한 색택으로 양호한 것. 고유한 색택으로 양호한 것. 참 특이하죠.
어패류에 보면요, 옆에 이제 114페이지 행태가 있지만 색택 어패류에는 고유한 색택으로 양호한 것. 이 어패류의 색택하고 지금 어육 연제품의 색택은 똑같네요. 잔물, 어패류의 잔물은 혈액 등 처리가 잘 되고 그 밖에 heb작물이 없는 것. 그 다음 연육은요, 잔물, 뼈 껍질 그 밖에 heb작물이 없는 것. 연육, 오뎅, 해조류 잔물, 토사 이물질의 혼입이 거의 없는 것. 붉은 대게, 잔물, 토사 폐가 그 밖에 이물이 없는 것.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잔물은 잔물이 없는 것. 갑자기 제가 잔물까지 왔네요. 제가 지금 그 냉동품에 몇 개입니까? 5개 중에 왔다 갔다 왜 했습니까? 어패를 외울 때 학계 기준도 중요하지만 항목이 다 다르다 이겁니다. 다르고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 어패류는요, 선별이 있습니다. 선별. 근데 해조류도 선별이 있고요. 선별이 있는 거는 냉동품 중에서 어패류 중에 선별이 있고 해조류에도 선별이 있습니다. 파치분, 중해엽 등 혼입이 적고 다른 해조류에 거의 혼입이 거의 없는 것 선별해야 됩니다. 어패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가 대체로 그러고 다른 종류 혼입이 아니한 것. 잔물 내용이 다 틀립니다. 선도, 자, 어패류의 선도는 선도가 양호한 것. 그리고 다른데 선도가 있습니까? 선도가 없네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특징을 하시라는 겁니다. 특징. 그 어패류의 그 항목에는 선도가 양호할 것 하나가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육은요, 육질이 특이한 겁니다. 육질. 없잖아요, 다른데 육질이요. 절곡 시험 C급 이상인 것으로 육질이 보통인 것, 육질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해조류는요, 선별이 들어가 있죠. 아까 전에 어패류도 선별이 있었고요. 여기도 선별이 있습니다. 근데 내용은 다르죠. 해조류는 파치품, 중해엽 등의 혼입이 적고 다른 해조류 등 혼입이 거의 없다. 적고 거의 없다 이런 말. 붉은 대게의 액체는요, 너무 작네 4개밖에 없으니까 색택, 잔물, 항미, 온도. 그런데 뭡니까? 다른 것도 많이 없지만 항미가 하나 들어가 있네요. 붉은 대게는 고유한 항미가 양호할 것. 그러면은 행태도 안 들어갑니다. 그죠? 색택, 작물, 온도는 다 동일하게 들어갔고요. 색택도 다 동일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조금씩 다르죠. 그 어패류는 색택은 고유한 색택으로 양호할 것. 연육의 색택은 색택이 양호하고 변색이 없다. 해조류는 색택이 고유한 색택을 가지고 변질이 되지 않는다. 붉은 대게는요, 색택, 고유한 색택을 가지고 있을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어육 연제품은요, 색택, 고유한 색택으로 양호한 것. 아까 전에 어패류와 동일하죠. 예. 어패류와 동일하기 때문에 시험이 나올 때 색택 중에서 고유한 색택으로 양호한 것 냉동품 중에서 찾아라, 골라라 1점짜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어패류의 색택, 어육 연제품에 찐어묵도 들어갑니다. 찐어묵 옆에 있는 것도 다 보셔야 됩니다. 찐어묵, 어육 연제품, 색택. 그럼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자, 냉동품 간단검사 중에서 색택이 고유한 색택으로 양호한 것 제품을 찾아라. 1번 어패류, 어루패류, 어육 연제품, 찐어묵 등입니다. 벌써 그것만 도 지문이 4, 5개 나오죠. 그러면 이게 2, 3점짜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뭐 정신없지만 다시 한번. 자, 그 다음에 어육 연제품은요, 잔물까지는 있습니다. 여기는 또 탄력이 있네요. 그죠? 탄력. 어육 연제품은 어묵이니까 망상구조, 쫀득쫀득한 겔 상태가 있죠. 탄력이 양호한 것.
온도는 제품이 중심 온도가 마이너스 18도 이하니까 똑같고요. 자, 특징이 뭡니까? 네, 어페루는 선도가 특징입니다. 그죠? 특이한 게 있습니다. 물론 건조 유수도 있습니다. 연육은요, 육질, 절곡실험 C급 이상인 것은 육질이 보통인기 특징이고요. 해조류는요, 물론 선벨, 어페루와 똑같지만 이게 좀 특징이 되네요. 그 다음에 붉은 대게는 항미가 고유한 항미에 양호한 것 특징이고요. 어육연제품, 망상구조, 탄력, 젤, 겔 강도가 있습니다. 탄력이 양호한 것. 그리고 1호용, 그리고 4호용은 1번 어페루에 대해서 선벨과 잔물은 제외한다. 선벨, 잔물은 제외한다 했습니다. 크기가 대체로 고르고, 뭐 사로 하는데 크기가 대체로 고르기 뭐 고르고, 다른 고름에 뭐 종종 고름되지 않은 거, 뭐 크기가 대체로 고르든 안 고르든 사로 하는데 분쇄가 썩으니까 별 상관이 없겠죠. 또 하나, 잔물은요, 혈액 등의 처리가 잘 되고 그 밖에 흡작물이 없는 거, 이거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사로로 해가지고 가공해버릴 거니까. 예, 그까지 115, 114 왔다 갔다 하면서 한 페이지를, 한 강의를 끝을 냅니다. 여기서 다시 간능검사가 지금 들어가면서, 이 간능검사가 뭐냐? 등급 판정이 있고요. 생산자, 유통업자, 수입업자가 할 등급 판정 10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화 되기 위해서는 합격이냐 불합격이 놓아야겠죠. 놓기 전에 서류검사, 간능검사, 정밀검사, 안전성 허용 기준, 식품공정,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야만이 제품이 돼가지고 소비자한테 가는 겁니다. 그 중에서 수산물 품질관리사가 가장 핵심이 뭡니까? 간능검사입니다. 간능검사. 수산물에 대한 등급 판정 간능검사입니다.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산물에 관계되는 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수분사 2차에서는 10점이 나옵니다. 어떻게든 간에 가장 다크호스, 가장 어렵게도 나올 수도 있고, 이걸 틀리면은 합격이 못 되게끔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능검사 하면서 1번 하르페루, 신선 냉동품, 다 냉동품 중에 5개, 어페루, 연육, 해조류, 붉은 대게, 어육, 연제품 해가지고 자세히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도 지금 암기되냐? 암기 안 됩니다. 책을 안 보면은 뺑 돌았으면은 이게 뒤고 앞입니다. 그냥 자주 봐야 됩니다. 그 정도로 좀, 하르페루는 합격 기준도 중요하지만 일단 항목, 외관, 한력도, 선별,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하르페루는 항목은 외관, 한력도, 선별, 이게 김용의 2회 때 2차 나왔습니다. 신선 냉장품 역시 김용희 때인가 뭐 3회인가도 나왔을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항목은 행태, 색택, 선도가 있네요. 여기도. 그리고 선별, 잔물, 냄새가 있네. 그죠? 신선 냄새. 냄새까지 있습니다. 신선하고 이치가 없는 것, 선도가 양호한 것. 이런 식으로 봐야 됩니다. 하르페루는 한력도, 외관, 행태가 아니죠. 하르는 외관, 손상과 변형이 없고 상처 난기가 없어. 병충해가 없어야겠죠. 한력도는 살아있고 하르니까 한력도가 양호한 것. 선별, 대초로 고르고 이정품의 혼입이 없는 것. 김용희 시험 때 보고 붕 쪄버리는 거예요. 이거 보고 뭘 줘야지? 하고 적긴 적었습니다. 합격을 했으니까. 왜냐면 우리 때는 완전 1회 끝나고 1회는 시험이 굉장히 단박식으로 많이 나왔고요. 2회 때부터는 진짜 시험이 나왔거든요. 정을 많이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저는 합격을 했는데, 굉장히 좀, 그렇다. 이런 얘기를 들고 싶고요. 조금 쉬었다가, 지금 상부선 평가는 25회는 했습니다. 냉동품을 했습니다. 냉동품. 어육연제품, 붉은 대게, 액젓, 냉동품, 이렇게 해가지고, 자세히 좀 하려고 했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